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은 유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를 관심 바뀌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반값 유가가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그 뒤로 유가에 대해서 좀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스물스물 유가가 다시 튀어오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60달러 밑에서 지금 빠르게 급등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63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아니 대체 지금 유가, 이 원유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면 보게 될 텐데 지금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고 의문인 것이요. 바로 어제였었습니다. 이 오페크 플러스, 기존의 오페크와 러시아 등 범산유국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41만 배럴 하루입니다. 증산을 또 결정을 합니다. 감산이 아니라 이 증산인데 이번 증산까지 하면 지금 석 달 연속 증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이 산유국들이 유가는 떨어지고 있는데도 증산을 결정을 했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 산유국들도 경기 침체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르텔을 자꾸만 깨는 거예요. 나는 더 팔고 싶은데 더 팔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직접 나서서 자기들도 산유국이긴 한데 다른 산유국들한테 이번에 증산에 표를 던져라 하면서 이 증산, 공급을 늘리는 거에 사우디가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이고 이 트럼프의 반값 유가인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이 산유국들이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결정한 날 거의 3%, 3.3%가 급등을 하고 어제 또 급등이 이어지면서 배럴당 63달러를 넘었습니다. 예. 자, 왜일까? 아니 증산한다는데 공급을 늘리면은 빠져도 시원찮을 마당에 지금 거의 한 5.5% 정도가 올랐잖아요. 단기적인 첫 번째 이슈로는 캐나다 쪽의 대형 산불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산불이 잡기가 좀 힘들어지고 있어서 이번은 이제 빠르게 잡혀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조금만 더 2, 3주 정도로만 진행이 된다면 캐나다도 대표적인 산유국 아닙니까? 수출을 많이 하죠, 캐나다 쪽도. 그런데 한 7% 정도의 생산 차질을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유가 급등에 두 번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지금 말을 잘 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쟁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트럼프가 분노, 이 경로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러시아를 무너뜨리려면 그 유가, 이 원유를 통해서 받는 수입을 깨면 러시아는 항상 붕괴가 됐거든요. 이걸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카드, 원유를 제재 카드를 꺼내는데 요번에 꺼낼 거는 뭐냐? 그동안은 아무리 러시아 제재를 해도 이 블랙마켓, 암시장에서 인도하고 중국 애들이 이걸 다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좋죠. 팔리니까. 하고 중국하고 인도는 싸게 받아들이니까 좋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와 이 백악관이 요번에 제재할 때는 이 암시장에서의 중국, 인도는 완전히 봉쇄한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 협상에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러시아 원유를 받아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가 오른다라는 부분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 셰일 업계의 붕괴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셰일 업체가 문을 닫고 있고 연쇄 가동 중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일까? 아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누릴 베이비 누릴 하면서 다시 석유 써야 된다, 땅 팔아, 원유, 가스 개발을 하는데 셰일 업계가 오히려 문을 닫는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의 반값 유가가 오히려 미국에 있는 셰일 업계를 망가뜨리고 있다. 셰일 붐을 끝내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이 셰일이라는 것은요. 이게 파는데 이렇게 파고 또 이렇게 파야 두 번을 파야 되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 개발하고 개선을 하더라도 손익분기점이 65달러, 60달러는 넘어야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반값 유가로 해서 지금 50달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 1년간의 국제유가 차트를 좀 보시면 60달러 깨고 50달러 가고 이 시점에 대거 셰일 업계들이 다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이 셰일 업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껏 해봐야 4년 아니냐. 근데 지금 어떻게 대형 시설 투자를 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유가 차트를 한번 보면 더 이걸 극명하게 알 것 같은데요. 트럼프의 반값 유가는 성공한 게 많습니다. 저게 1년 차트여서 그렇지 저걸 2년 반으로 넓혀보면 유가가 100달러, 110달러 했거든요. 그거를 저기 빨갛게 된 부분 보면은 57달러까지 떨어뜨리는 유가가 성공을 했는데 저게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저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미국의 셰일 업계들이 문을 속속 닫고 있고 셰일 업계가 문 닫으면 뭐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산유국들의 원유를 쓸 수밖에 없어서 저때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특히 셰일 업계들이
더 이상의 대형 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글쎄 유가가 여기 언저리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번에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하고 또 하나 지금 유가 상승을 촉발시키는 게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달러 약세입니다. 약달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간밤에는 달러 인덱스가 약간 올라가기는 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8까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전통적으로 달러와 유가는 반비례 관계고요. 이 달러가 저렇게 달러 약세가 이제 계속되게 된다면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지금 달러 인덱스가 98, 99인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약세가 진행된다. 달러 인덱스가 한 98까지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유가는 그야말로 한 번 더. 왜냐하면 쉐일도 이제 못 풀어요. 하고 더 이상 투자를 안 한답니다. 하고 산유국들도 오히려 지금 입국탓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놓고 보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오늘 정유주 뭐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주들이 있겠지만 정유주들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SOL 같은 종목을 지금 놓고 보면 거의 지금의 주가가 어디를 향했냐면 이 코로나 때 지금 월봉인데요. 이 코로나 때입니다. 2020년 여기 5만 원대 주가가 2020년 3월 이때 주가가 45,000원이었었는데 여기는 뭐냐면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40달러 갔을 때 그 정도까지 지금 유가는 S-오일의 주가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정도라면 유가 바닥이라면 뭐 S-오일 같은 정유주들의 본격적인 하단 바닥도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 국내 증시는 정유주가 갈 때 함께 가는 게 신재생, 이 태양광 풍력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할 텐데 유가가 올라야 실은 신재생이 어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략도 유가를 떨어뜨리면 누가 태양광 풍력을 씁니까? 싼 원유, 유가를 쓰지. 그래서 유가가 가고 정유주가 가면 항상 같이 가는 것이 태양광 풍력이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태양광 풍력주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주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유주보다는 저는 오히려 정유주도 반응을 하겠지만 태양광 풍력 쪽이 오늘 유가 급등에서 훨씬 더 큰 반향을 갖고 오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유가가 과거에 우리 코스피 흐름이 떨어질 때보다 급등 말고 이렇게 60, 70, 80 서서히 상승할 때 코스피도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흐름을 좀 보면 유가가 회복되면 정유주, 신재생, 코스피 이런 식의 흐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유가 상승에 대한 대응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